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월 15일 월요일이고요. 오늘도 이더리움 클래식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말 사이에 꽤 큰 폭의 하락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흘러내리다 보니까 저희 카톡방에 계신 분들도 이더리움 클래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걱정이 많으시고 불안한 마음에 문의도 많이 주셔서 일단 먼저 대응을 도와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라는 건 이전부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승 이후에 필연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해서 이더리움 클래식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 전체가 주말 사이에 이런 하락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트든지 간에 상승만 하는 차트도 있을 수 없고 하락만 하는 차트도 있을 수 없습니다. 상승이 나오고 나면 당연히 조정이 나오고 지지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한 이후에 다시 그 상승세를 이어가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해주는 차트가 가장 견고하고 안정적인 차트의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는 오히려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라고 보고 있다면 추가 매수나 아니면 신규로도 들어갈 수 있는 타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건 하락하고 있을 때는 절대 매수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하락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도 일단 현재 상황까지는 하락을 멈춘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좀 더 확실하게 이 부분이 확인이 되고 나면 제가 매수 타점과 비중을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앞으로 보여줄 상승력에 비하면 너무 급하게 매매하실 필요 없다라고, 조금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안전하게 그 타점을 잡고 진입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더리움 클래식을 앞으로의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중 첫 번째가 바로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렇게 급등을 보여준 그 시점을 생각해 보면 바로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이 발표가 나오면서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말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승인이 나기 전부터 이 부분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많이 가격이 눌려 있었던 만큼 이전도 상승으로는 그 기대감이 다 반영됐다라고 볼 수 없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 두 번째로는 당장 이번 주에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세 번째로는 반감기 이슈가 또 있죠. 비트코인의 채굴에 대한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상승하면서 대세 상승장이 만들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간략하게 그 핵심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카톡방 링크도 남겨놨습니다. 이 카톡방에서는 오늘 살펴볼 이더리움 클래식 이런 개별적인 이슈들 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 이슈들, 경제지표 발표들이 있죠. 이런 이슈들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알맞은 종목 선정부터 타점과 비중 가장 빠르게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코인들 중에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는 코인들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수로 인해서 급등락이 나왔을 때 당연히 이렇게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으로 대응을 받기에는 그 시간차로 인해서 알맞은 대응을 알맞은 시점에 당연히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저도 가장 빠르게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카톡방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시면서 저와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여기에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슈인 ETF 이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라는 인물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지지하는 발언, 이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당연히 블랙록에서 지금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지 발언을 했구나 하고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자, 이 부분이 블랙록의 CEO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요, 미국에서 유명한 이 민주당의 주요 후원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위원장인 게리 갠슬러라는 인물도 지금의 현 정부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한 민주당에서 임명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물이 임명이 되고 지금까지 그의 임기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민주당 강경파들의 눈치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커넥션으로도 엮여 있고 블랙록이라는 기업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점,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자산만 해도 1경이 넘는다라는 점, 그리고 블랙록이 SEC에 신청한 모든 ETF 건들 가운데 99%가 넘는 승인을 받아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더리움에 대한 ETF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거죠. 자, 이 이미지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현재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신청해 놓은 자산 운용사들은 총 7군데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신청했던 반에크가 이 신청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SEC 측에서 내놔야 되는 그 데드라인이 바로 5월 23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와 마찬가지로 이 반에크에 대한 신청 결과가 나올 때 나머지 6개에 대한 신청도 일괄 승인될 수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크와 투애니언셜스, 해시덱, 그레이스케일, 인베스코, 블랙록, 피델리티 등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은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승인해 줬는데 이더리움을 승인해 주지 않을 가능성은 확실히 낮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 자금이 옮겨오면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도 데드라인은 5월 23일이지만 이미 이 기업들과 SEC 간의 신청서 안의 내용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때 여러 수정과 회의를 통해서 합의에 이루어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전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죠. 이번에는 덴쿤 업그레이드가 1월 17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데네브 칸쿤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칸쿤 업그레이드도 같은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먼저 이 골리라는 테스트넷에서 1월 17일 날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이고, 1월 13일에는 세폴리아, 2월 7일에는 홀스카이, 총 3개의 테스트넷에 순차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9월 달에 이더리움의 대규모 업그레이드, 머지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머지 업그레이드라는 건 이더리움의 기존의 채굴 방식, 프루프 오브 워크에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스테이킹 방식으로 전환되는 업그레이드였기 때문에 대규모 업그레이드였고, 이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더 이상 이더리움에서 채굴할 수 없어진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채굴자들이 옮겨가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종목이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었고, 이 재료로 당시에 급등을 만들어냈었던 거였죠. 자, 이 이후에 있었던 업그레이드,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요. 이 상하이 샤펠라 업그레이드는 이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더리움에서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인출할 수 있게 하는 업그레이드였습니다. 이 전 업그레이드보다는 당연히 그 규모와 주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 당시에 이더리움은 15% 정도, 이더리움 클래식은 12% 정도 상승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가 있다라고 해도 그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상승력에 충분히 차이를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번 덴쿤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의 네트워크가 더 잘 작동하도록 하는 업그레이드입니다. 자, 이더리움의 단점으로 꼽히는 게 바로 비싼 수수료와 이 느린 트랜잭션 프로세스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입니다. 더 저렴하고 빠른 거래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의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미래에도 당연히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덴쿤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나면 사실 이더리움 클래식뿐만 아니라 이들은 레이어 1 코인이죠. 그런데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코인들인 아비트럼과 옵티미즘과 같은 코인들도 이 업그레이드가 구현되고 나면 현재의 속도보다, 이미 레이어 1 코인들보다도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속도보다 10배 더 빠른 거래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카톡방에서 함께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도 상장되어 있지만 옵티미즘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빗썸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서 저와 함께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반감기 이슈가 있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라는 건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전부터 대세 상승장이 나왔던 시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차트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이 반감기를 기준으로 이 사이클이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결정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상승률에 있어서는 1차 반감기 때는 거의 10,000%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고 2차 반감기 때는 3,300% 그리고 3차 반감기 때는 800%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대략 3분의 1 수준으로 이 상승률이 조금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4월로 예정되어 있는 이 4차 반감기 때는 이 상승률이 200% 중반대가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투자를 진행해야겠고 다시 이더리움 클래식의 차트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주봉으로 같이 한번 차트를 살펴볼 겁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더리움 클래식뿐만 아니라 이 코인 시장 전체가 2022년도 4월 달부터 크립토 윈터라고 해서 코인 시장에 겨울이 찾아왔다. 그러면서 전부 다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세가 11월 달에 있었던 FTX 파산 사태까지 겹치면서 이게 연말까지 이 하락세가 이어졌었죠. 그리고 나서 2023년 들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었는데 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7월 달부터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전부 다 이 부분을 한번 끌어올렸던 게 확인이 되죠. 이 부분이 바로 머지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력을 보여줬던 거고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와중에 잠시 위치했던 지지라인을 만들려고 했던 부근 그리고 크립토 윈터가 오기 전에 이 상승력을 또 보여주기 전에 잠시 박스권을 만들었었던 바로 요 라인 이 박스권에 지금 이더리움 시세가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번 숨고르기 하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이 부분이 큰 폭의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온다라고 해도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장 중요한 라인이었던 바로 이 라인, 3만원대 라인이죠. 이 부분이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캔들의 강한 몸통으로 이 부분을 뚫어줬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도 가장 많은 매물대가 쏠려 있는 만큼 이제는 그 저항이 지지로 역할을 바꾸면서 충분히 상승력을 이어가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정이 조금 나왔을 때 저가 매수 타점을 잡으면서 보유량을 늘려간다라면 앞으로의 전망이 밝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후 수익률 그리고 절대적인 우리의 수익 금액을 늘리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확실하게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나서 이 타점을 공유해 드릴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또 이더리움 클래식 외에도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 마찬가지로 함께 봐드릴 거고 또 이더리움에 이어서 세 번째로 현물 ETF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업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까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리플도 거론되고 있지만 조금 더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코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공지사항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매매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올 한 해가 코인 시장에서는 여러 긍정적인 호재 소식들이 있는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 선정과 타점을 잘 잡으면서 전략적으로 그러나 안전하게 매매를 진행한다면 충분히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한 해로 만들 수 있겠다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수 있는 한 해로 꼭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매매하는 와중에 당연히 중간중간에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차트가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멘탈을 관리하고 또 어떤 이슈로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알고 대응한다면 좀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이런 부분 대응 받아보시면서 투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서 제가 이런 부분 좀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자,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7908번입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 또 문자 전송이 힘드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밑에 링크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카톡방 입장하시고 이런 부분 직접 확인해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